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4학년도 영생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신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이상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기대값에 대한 식이 나와 있습니다. 기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건 변수 변환식이죠. 이 expectation x-3 이런 결과가 19입니다라는 이야기. 2배의 기대값은 이거 이항시켜서 20이 처리되는 거니까 기대값을 구해가면 11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내용. 정답 4번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간단한 변수 변환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7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다음 확률들을 물어봤습니다. 확률이 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규분포 모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특정한 숫자 잘 모르지만 좀 보기 좋게 할까요? 이게 이렇게 해서 좀 작다 이렇게 된 부분들이랑 그 다음에는 한쪽은 좀 크다 이렇게 된 부분들이랑 이 확률이 좀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표준화 시켰을 때 이렇게 좀 표준화 값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는 그런 내용. 이걸 좀 이용하면 풀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5a보다 작다 처리되는데요. 이걸 이제 표준화를 좀 하게 되게 되면 시그마 분의 5a 마이너스 평균이 7 이렇게 처리되는 거 있고, 사실 이 가운데 값이 7입니다 해도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인데, 그 다음에는 요 부분들은 x 값이 4 마이너스 3a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요것도 이렇게 뭐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가게 되면 시그마 분의 이거 7을 좀 빼는 거죠. 빼면 되니까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 뭐 이런 형태로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 값하고 요 값들 처리해 주게 되면 분모가 똑같은 거니까 5a 마이너스 7 부분들하고 빼기 그냥 세기 3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의 이런 결과 자체가 0입니다라고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a는 10 이렇게 처리되니까 a 값은 5 해서 계산 결과 구해갈 수 있겠죠. 됐습니까? 뭐 큰 흐름틀에서 정규분포에서 무엇을 좀 점검해 가는 건지 뭐 이렇게 주어진 부분들이 이제 확률이 같다는 뜻이 무엇인지 이런 큰 틀의 개념을 조금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다음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와우, 이거 그냥 깔끔한 정규분포 이런 물어본 거죠. 평균이 50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30부터 60까지 확률들을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준화 과정 거쳐서 열심히 좀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표준 편차가 10으로 되어 있으니까 10분의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60에서 50에서 10, 여기는 마이너스 30에서 50이니까 20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z값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확률들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좀 값이 또 다 제공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이용해서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0.4772하고 0.3413을 좀 더하기 해서 구해가면 답이 되겠죠. 여기가 하나 또 올라가니까 8185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0.8185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정답 4번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규분포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항목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 풀어가면서 그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되는 거죠. 정상적인 확률 구해가는 절차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표를 표로 나타내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분선을 물어봤죠. 그럼 제곱 평균에서부터 조사해 가야 되는데 뭐 일단은 여기는 9분의 3, 9분의 3 이렇게 놓고 연산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기대값부터 침착하게 계산해 가야 되겠죠. 9분의 열심히 곱하기 해서 2,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9, 4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9분의 10에다가 21 이렇게 처리되니까 3으로 한번 약분할까요? 3분의 7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곱 평균 구해가야 되겠죠. 9분의 제곱하더라도 여기는 2가 되겠고 여기는 4, 3, 12, 9, 3, 27, 그 다음에 16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9분의 그럼 얼마가 되는가요? 2에서 4주면 20에다가 30, 그 다음에 57 이렇게 계산되는가요? 57 계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분산을 구해갈 수가 있겠죠. 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이렇게 좀 빼가는 그런 형태를 좀 계산하면 되니까 9분의 57에서 9분의 49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그럼 이제 9분의 그럼 얼마가 됐습니까? 8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2번이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 뭐 이산 확률 분포표에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 이제 쭉 절차를 거쳐서
분산까지, 그 다음에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까지 구해가는 절차 반드시 학습해야 될 기본 틀이 되는 거죠. 한 문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점검했으니까요. 확실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다음과 같은 관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변수 변환이죠. 마이너스 3배 expectation x 빼기 1 결과가 30 마이너스 37 이렇게 쳐야 되나요? 그럼 부호를 뭐 전부 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되겠죠? 그러면 기대값 자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36 또 이제 3으로 나누니까 뭐 12입니다라고 구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분산 부분들은 뭐 일단 뭐 제곱하는 거죠. 9배의 버리언스 x 뭐 이런 형태로 처리된 부분들이 27 돼 있으니까 뭐 분산은 3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항분포를 따르니까 기대값이 이제 NP 이런 부분이 12가 되겠고 NPQ 이렇게 되면 이제 뭐 12Q 되는데 여기 이제 3 이렇게 주어져서 Q 값이 4분의 1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고, 자 그렇게 되면 뭐 P 값은 당연히 4분의 3이 되겠고 N 값은 4분의 3을 대입해주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 약분되고 16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N 더하기 8P 이렇게 됐으니까 N 더하기 8P를 하게 되면은 뭐 이거는 뭐 16 더하기 그 다음에는 8을 곱하니까 6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그러면 이제 22입니다라고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변수 변환해가는 부분들 확실하게 좀 잘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또 이항분포에서 평균 분산 어떻게 구해가는지 이것도 뭐 기본적인 항목이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과선에서 수확하는 복숭아 한 개 무게는 평균이 m이고 편차가 6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선택한 복숭아의 무게가 221 이상을 확률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평균이 있는데 221 이상이 될 확률이 이렇게, 이쪽 확률이 이제 0.0668 이렇게 돼 있으면 표를 가서 보게 되면 여기가 0.4332 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 이제 1.5하고 관련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값을 보게 되면 221보다 이제 클 확률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표준 편차가 6 돼 있으니까 221 빼기 m에서 구해간 요 확률 이런 형태인데, 요때 이제 나온 6분의 221 빼기 m 요 값이 2분의 3 이런 형태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곱하기를 하게 되면 221 마이너스 m 값은 9가 되는 거예요. 9 이렇게. 그럼 이제 n 값은 221에서 9를 빼서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그러면 212가 되는 거예요. 212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죠. 주어진 부분들은 역시 뭐 정규분포에서 뭐 가장 기본적인 항목 값 주어졌을 때 확률을 구해가는 건데, 살짝 이렇게 좀 확률을 가르쳐주고 그때 이제 m 값을 물어보는 부분들, 뭐 하지만 뭐 큰 흐름 틀에서 이렇게 확률을 구해가는 절차 부분들을 이렇게 쭉 밟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풀이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그 큰 흐름 틀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구해가는 그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독립시행의 확률이랑 되어져 있죠. 그럼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그렇게 되면 이제 이항분포가 되는 거죠. 이항분포 이렇게. 보니까 225 콤비네이션 이렇게 됐으니까 시행의 수가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확률은 p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표준 편차를 가르쳐줬는데요. 이건 뭐 분산을 좀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225 그다음에 p 그다음에 q가 1-p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 부분들이 36입니다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p 곱하기 1-p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건 뭐 15, 15 이렇게 처리되는 숫자가 있고, 이거는 66 이런 숫자인데, 뭐 3이 이렇게 좀 한번 소거가 되죠. 그러면은 25분의 4 이렇게 처리되는데, 두 개 좀 이렇게 곱하겠는데 25분의 4가 된다는 얘기는 5분의 1하고 5분의 4를 좀 곱하기 했을 때 다 이렇게 좀 해가는 게 좋겠죠. 2차 방식 풀이보다 이게 좀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p 값이 2분의 1보다 좀 작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니까 p 값은 뭐 5분의 1입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또 이제 나누게 되게 되면 얼마죠? 15였는데 5 하나 좀 사라지고, 그럼 이제 얼마가 됩니까? 45가 되는 거예요. 45 그렇게 평균 45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여기에다가 또 5분의 4를 또 곱하면 어떻게 되죠? 9에다가 하고 36이니까 6 이렇게 되나요? 그럼 6제곱이라는 형태로 이제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라는 내용. 이 부분을 알아야 이렇게 30보다 크다라는 확률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연산 지옥인데요. 일단은 이렇게 뭐 45 평균 뭐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데 지금 이제 30보다 클 확률 이런 형태로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수식으로 좀 가서 이제 30보다 클 확률 좀 물어봤는데 이건 뭐 당연히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6분의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30-45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15가 되는 거니까 2.5가 되는가요? 그러니까 Z값이 마이너스 2.5보다 큽니다 라는 형태로 해서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2.5가 4938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0.5를 또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9938 이런 형태로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5번 말한 답이 되겠죠. 주어진 부분들 이항분포 따라간다라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의 이제 값들을 좀 구해가야 되겠고요. 시행수가 충분히 크게 되면 이항분포는 이제 정규분포를 따라가니까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30보다 클 확률을 구해가는 거죠.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연습인데 중간에 이제 확률 구해가는 부분들이 조금 더 연산이 가미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집중력을 발휘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서 모집단위 36인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평균을 x바라고 해야겠고요. 요건 이제 정규분포의 양이죠. 5가 근데 큰가요, 작은가요? 좀 큰 숫자로 좀 쓸까요? 5보다 이렇게 클 확률 이런 형태로 좀 질문 던졌다면 요거는 이제 표본이죠. 표본 이렇게 됐는데 3보다 확률이 좀 같아야 된다면 그러면 3을 좀 이런 데 갔잖아요. x바가 이런 형태로 좀 해놓고 구해가야 되겠습니다. 표준화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풀어달라 이런 얘기죠. x값이 5보다 크다 이를 풀어가려면 표준화 과정을 거쳐가게 되면은 시그마 3분의 그러면 5-m 이런 형태에서 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x바가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것도 표준화를 해서 구하게 되면 36부분이니까 루트 n 6분의죠. 6분의 30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3-m 이런 형태로 해서 구해가야 되겠습니다. 확률이 좀 같으려면 이제 z값 구해간 부분들이 근데 뭐 크다 작다 이런 부분들이라서 3분의 5-m 하고 이거는 2분의 2죠. 2를 좀 곱하기 하는 결과네요. 3-m 이런 형태가 되겠죠. 2분의 1에서 이제 역수되는 거니까 이렇게 구했을 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가 부호가 플러스라면 하나가 좀 마이너스 이런 형태에서 절대값이 같아야 되는 상쇄되어야 되는 이런 내용이 풀이의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이제부터는 뭐 연산만 좀 잘하면 되는가요? 5-m 이렇게 처리해주면 6에다가 3-m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6m에 이항시켜서 5m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5에다가 3, 6, 18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와 그럼 n값이 그러면 이거 얼마가요? 5분의 23 이렇게 처리 7m이네요. 와 6m 7m 이렇게 처리되어 있죠. 6에다가 7m 이렇게 되면 7분의 23 이렇게 처리되나요? 오호 연산이 어디가 잘못된 거 아니겠죠? 보기에 있습니다. 7분의 23 자, 주어진 문제는 역시 문제 자체가 이 수식을 좀 정확하게 잘 봐야 되겠습니다. 정규분포 부분들인지 이제 표본 추출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잘 알아야 되겠죠. 표준화 과정식 자체가 시그마 분의 x-m 이렇게 되는 부분들하고 루트 n 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표준화식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꼼꼼하게 기호하고 그다음에 용어 정의하고 이런 부분들을 살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주머니 안에 검은 공, 흰 공이 들어있습니다. 세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세 개를 확인하고 집어넣은 것을 반복한다 이런 얘기죠. 독립식이네요. 세 개의 공이 모두 같은 색이면 이제 일단 확률부터 구해야 되겠죠. 자, 전체는 9개에서 3개의 공을 꺼내는데 모두 같은 색 4개에서 3개를 꺼내거나 5개에서 3개를 꺼내거나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9, 8, 7, 3, 2 이렇게 좀 나누면 주면 되겠고 여기는 4에다가 여기는 1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3 곱하기 4 곱하기 7 있는 데다가 1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4, 10 이렇게 14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래서 또 약분을 좀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2, 7이 14 이렇게 쳐야 되니까 이제 6분의 이렇게 쳐야 되겠죠. 이런 형태. 자, 근데 시행을 좀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요. 이항분포가 되니까 180번 시행에다가 확률은 6분의 1입니다라고 되겠고 나중에 이렇게 또 확률 구해가야 되니까 또 정규분포를 또 고쳐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평균 30번 나오고 30에다가 6분의 5를 곱하기 할 거니까 25, 5제곱 이런 형태의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거죠.
큰 틀 모양을 보면 정규분포 이렇게 이루어져서 평균이 30 이렇게 되겠고, 우리가 풀어야 될 게 이제 35부터 40입니다. 35부터 40에서 이런 확률들을 구해달라, 이런 이야기. 물론 제 연산은 이게 수식 형태를 통해서 좀 살펴가면 되겠죠. 당연히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고요. 표준 편차가 5로 되어 있으니까 5분의 평균을 빼게 되게 되면은 10이 되겠고, 여기는 5가 되겠는가요? 5,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Z값이 1부터 2까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Z값을 이렇게 고쳐가게 되면 1에서 2에서 요 확률들을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2까지 확률에서 1까지 확률들을 빼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표에 이렇게 값이 나와 있죠. 그러면 4772에서 3, 4, 1, 3 이런 걸 좀 빼야 되는 거죠. 여기는 9에다가 6에서 빼니까 5, 9 이렇게 쳐야 되겠고, 여기는 1, 3 이렇게 쳐야 된다고요. 0.1359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이 좀 바른 답이 되겠죠. 역시 지금 문제는 또 이렇게 확률 구해가는 것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횟수 이렇게 반복하는 거니까 역시 이항분포. 이항분포가 이제 시행횟수가 충분히 커지면 이제 정규분포를 통해서 또 이렇게 확률 구해간다. 이럴 때 1년에 또 이렇게 큰 흐름틀을 좀 이해해가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확률 구해가는 과정까지 가미되어 있어서 연산에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요. 이런 부분 좀 집중력 발휘해가지고 풀이 진행해가야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의 원점에 점 P가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를 사용해가지고 4번 반복한 후 XY 좌표가 0 이하가 될 합이 0 이하일 될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나오는 셈이 3의 배수 3분의 1 확률이 되죠. 3분의 1 확률은 X축을 1만큼 가겠고, 아니면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 3분의 2 확률이 되겠죠. 3분의 2 확률은 X로 마이너스 2, Y로 1만큼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만큼 가는 이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4번 나오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3분의 2가 4번 나오게 되면 좌표 자체가 마이너스 8에다가 Y좌표가 4 이렇게 쳐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 이렇게 되겠죠. 3번 나오게 되면은 마이너스 6에다가 근데 6에 플러스가 또 한 번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5 되겠고, 3번 나왔으니까 Y방향으로 또 3 이렇게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음이죠. 2번 나오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쳐야 되겠고, 2 이렇게 되니까 0 되겠죠. 요런 부분들이 이렇게 0 이하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적게 되면 이제 오히려 플러스 방향으로 가겠죠. 이런 부분들은 뭐 4번 중에서 4번 똑같은 걸 뭐 시행했으니까 이거 독립시행 확률이 되겠죠. 3분의 2의 4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4번 중에서 3번 3분의 2가 세제곱 되겠고, 3분의 1 한 번 나오면 되겠고요. 4번 중에서 2번 3분의 2가 제곱, 3분의 1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전부 똑같으니까 3의 4제곱 이렇게 한번 쭉 처리해 주고요. 그러면 이건 2의 4제곱 처리됐으니까 16 계산해 주면 되겠고, 8에다가 4, 8, 32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6에다가 24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해서 계산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의 4제곱 되겠고, 여기는 그럼 이게 얼마인가요? 이렇게 합하면은 40에다가 70이 되겠죠? 그러면 9, 8, 70이네요. 8 되겠고, 9가 약분되니까 9 이렇게 좀 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9분의 8 이렇게 돼가는 내용 됐죠. 주어진 부분들 일단 나오는 상황 자체를 좀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0 이하 돼 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로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언제인지를 저번에 판단하고, 역시 또 똑같이 이제 주사위 던지는 부분들을 뭐 이렇게 반복해서 진행했으니까 이렇게 독립시행이다, 이렇게 좀 문제 큰 틀을 좀 이해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확률 쭉 나오는데 미지수가 있군요. 3개의 표본을 추출했다. 요거만 맞지 가는데 표본 평균 x 바라고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3보다 클 확률 주어져 있습니다. 12분의 요거 12분의 3으로 좀 고치면 되겠죠. 근데 요게 그러면 12분의 4보다 커야 되니까 b 값이 12분의 1 되겠습니다. 두 확률 합이 이렇게 쳐야 되니까, 그러면 12분의 그럼 얼마인가요? 지금 계산 결과가 3에다가 4, 5 이렇게 되니까 이거 12분의 7 해서 표를 좀 완성해 갈 수 있겠죠. 자, 이게 지금 세 개 건에서 세 개의 숫자의 합이 3분의 10이 된다는 얘기, 세 숫자 합 자체는 이제 1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큰 숫자를 기준으로 4, 4, 2 이렇게 끄집어내서 10이 되거나, 4를 하나 줄이면 3, 3 이렇게 되겠고, 더 줄 수는 없죠. 이게 3 되고 그러면 하나가 더 커져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4 2번, 2 한번 이렇게 꺼내는 거죠.
꺼내는 순서가 뒤죽박죽 바뀔 수 있으니까 3 곱하기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거 날이죠. 3팩 나누기 2팩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4를 꺼낼 확률이 12분의 3인데 이게 제곱이 되겠고, 2를 또 끄집어냈죠. 12분의 7입니다라고 계산하면 되겠고요. 요것도 4 나올까 어디 나오냐는 거 3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12분의 3 한번 곱하기 해주겠고, 3은 12분의 1이죠. 12분의 1 이렇게 제곱입니다라고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좀 더하기 해야 되는데, 12에 세제곱 공통에다가 여기는 그럼 어떤가요? 3에 3 제곱 7 이렇게 쳐야 되겠고, 여기는 3 이렇게 계산된가요? 그럼 이제 12 이렇게 돼 있는데 3을 좀 한번 약분해서 4 처리해서 둘을 좀 이렇게 소거해 가면 되죠. 소거 좀 해가게 되면 되겠습니다. 21에다가 여기엔 그러면 1 이렇게 남는 건가요?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22가 되게 되면은 한 번 더 약분되면 되잖아요. 11 처리되겠고 2 되는 거니까 48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되고 11 이렇게 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6, 11 이렇게 처리돼서 3번 바른 답입니다라고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오. 3개짜리 표본 꺼내는 거가 이렇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구성 자체를 찾아야겠죠. 3개의 숫자 꺼내서 평균이 3분의 10. 3개의 숫자의 합은 이제 10이 돼야 되는 거니까 10되는 구성들을 찾아서 그렇게 꺼냈을 때 각각 확률들을 더하기 해서 표본 평균이 이제 3분의 10 되는 경우를 이제 찾아가는 이 절차, 뭐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니까요. 꼼꼼하게 좀 잘 살펴가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모집단에서 표본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대한 학습들을 좀 해가면서 공부해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오는 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변수가 좀 다급치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차를 해서 이제 변수를 좀 넣는데, 차가 0이거나 1이거나 2일 때는 뭐 그 차를 그대로 변수를 놓겠고, 그 이상일 때는 그냥 3 이렇게 놓는다 이런 얘기가요. 주사위를 2개 던졌으니까 36분의가 되겠고, 차가 0이면 뭐 같은 나오니까 6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차가 1 될 때는 1, 2, 3, 4, 5에서 1, 2에서부터 5, 6까지 해서 5가지에 2배, 10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1, 3에서 그러면은 4, 6까지 4개에 8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3입니다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인가요? 24 이렇게 쳐야 되나요? 그럼 12 이렇게 쳐야 되겠죠. 해서 확률들을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기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36분에 열심히 또 곱하기 해야 되는 거니까 10에다가 16에다가 36이라는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y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아이고 이거 약분 한번 할 걸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5에다가 8에다가 그러면 18 이렇게 처리되는 가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18분에 26에 30일 이렇게 처리되는 가요? 약분이 안 되네요. 18분의 31 이런 형태 3번이 바른 답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일단은 뭐 변수 넣는 방법 자체가 됐으니까 그에 맞춰서 변수를 좀 넣으면 되겠고, 그에 맞춰서 또 확률을 좀 구해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기대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은 뭐 표를 좀 만들어가는 과정,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영생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확률 변수 x는 평균 표준 편차 사인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변수 y는 평균 편차 비밀입니다. 변수에 대해서 확률들이 이제 2분의 1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좀 살짝 좀 정리해 보게 되면 평균이 9였는데 5부터 9까지 이런 확률들 처리가 되어 있고요. 확률이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줘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크다 확률체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 m 이렇게 해놓고 9 이쯤에 있어서 이렇게 채워져서 이 부족한 부분을 여기 좀 이렇게 딱 채워져서 2분의 1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형태의 개념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제 표준화를 좀 제가 살펴보면 x 값이 이제 5부터 9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제 표준화 값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표준 편차가 지금 이제 4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4분의 이런 형태로 좀 계산 들어갔을 때 여기가 0이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이제 z-값이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나중에 오른쪽 구해갈 때 표준화 과정 이제 시그마 분의 9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된 이 부분들은 표준화 값이 1이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 이렇게 좀 이런 걸 좀 뜻밖해달라 이런 뜻이 담겨 있겠습니다. 다음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여기 좀 변수 y 값이 9 더하기 2분의 3 시그마 이거 좀 물어봤는데요. 혹시 표준화 과정을 거쳐가면 되죠. 시그마 분의
9 마이너스 m을 좀 중간에 끼워 넣을까요? 이렇게 2분의 3 시그마 이렇게 처리도 되는 거죠. 빼게 해준 거니까. 근데 이제 요 부분들이 계산대에서 좀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니까 요 값이 1 더하기 2분의 3 이런 형태로 좀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5보다 2.5죠. 4938 이거보다 좀 작을 확률 이렇게 되니까 이곳에다가 또 0.5 이렇게 또 한 번 더 더하기 해서 9938 이런 형태로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5번이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이 되겠죠. 일단은 뭐 표준화해 가는 과정 자체가 뭐 변수 x쪽도 있고 y쪽도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두 개의 관계식에서 확률 2분의 1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연관성을 좀 생각해 보는 거 되겠고요. 이곳에서 나온 수식이 나중에 또 이렇게 풀어가는 부분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뭐 큰 틀에서는 이제 정규분포하고 그때 이제 z값하고 이런 관계들을 조금 이제 생각해 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흰 공 3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한 개의 공을 꺼내서 검은 공이면 다시 넣고요. 거기 그런 다음에 또 2개를 좀 꺼내야 되겠고, 흰 공이면 넣지 않고 그 다음에 또 2개 공 꺼내고, 어이쿠 하는 일이 좀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한번 시행하고 나서 남아있는 흰 공 개수를 확률 변수라고 했을 때 1보다 적을 확률, 그러면 표를 좀 만들게 되면 0, 1, 뭐 2, 3까지도 다 될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데, 그럼 이제 0하고 1일 때의 확률 구해달라. 저는 좀 반대로 2하고 3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일단은 꺼낼 확률이 어떻게 됐죠? 일단 검은 공을 꺼낸다고 치게 되면 확률이 2분의 1이네요. 일단 첫 번째 검은 공 이렇게 되면 다시 원상복귀 했으니까 원상복귀 됐고, 6개의 공 중에서 2개를 꺼내는데 흰 공이 2개가 되려면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이렇게 꺼내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3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첫 번째 이렇게 흰 공이 나왔다고 치면 이제 흰 공을 이미 하나 꺼낸 거죠. 그러면 이제 5개에서 2개를 꺼내는데 이때는 다 전부 다 검은 공 3개에서 2개를 꺼내는 그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와, 요게 2일대의 확률이네요. 그럼 뭐 3일대의 확률은 좀 3일대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요. 흰 공이 그대로 다 남아있겠다 이런 이야기면, 일단은 첫 번째에서 뭐 일단은 검은 공을 끄집어내야 되고 6개에서 2개를 골랐을 때 둘 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3개에서 이제 둘 다 검은 공 끄집어내면 이제 흰 공을 그대로 있는 거죠. 요런 것 때문에 제가 좀 이쪽 좀 선택했는데 뭐 비슷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흰 공을 꺼내게 되게 되면은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흰 공 개수가 3개 남을 수가 없죠. 이렇게 계산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요거 2개 확률을 좀 더하게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2에다가 여기는 3, 5, 15에다가 3, 3 이렇게 해서 약분 한번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2에다가 여기는 10에다가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확률이죠. 여기는 2에다가 3, 5에다가 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확률.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됐습니까? 10분의 3에다가 20분의 3에다가 여기는 10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나중에 이 뒤 확률 다 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20분의 여기가 6, 9, 2, 11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반대쪽 구해야 되는 거니까 20분의 9가 답이 되겠죠. 5번이 좀 정답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뭐 큰 흐름 틀에서는 이거 이제 하는 일이 좀 많긴 한데, 이렇게 이산확률 분포표를 좀 만들어가는 그 과정 부분들을 좀 연습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어떤 일들이 이제 이게 좀 절차를 좀 두 종류가 좀 나눠져서 결과물들이 이렇게 얻어져 가야 되는 거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져 가는지 이런 거에 좀 집중해서 연산을 좀 해가면 좋겠습니다. 숫자 1이 적힌 공이 1개, 2가 적힌 공이 1개, 3이 적힌 공은 여러 개 이렇게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한 개의 공을 꺼내서 확인하고 집어넣고 또 꺼낸 거, 이게 2번 반복한다고 되어 있죠. 꺼낸 공을 또 가지고 평균을 구했는데 평균이 2가 돼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균이 2가 된다는 얘기는 뭐 4, 그러니까 1, 3 거 집어내거나, 그럼 뭐 그 다음에 3일도 있으니까 이거 뭐 2번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2, 2 이렇게 꺼내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가 이렇게 좀 x 바 자체가 2가 되는 그런 거니까 그때의 확률을 구해달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뭐 2배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 꺼내고 그 다음에 3 꺼내는 거니까 전체 개수, 공 개수는 n 플러스 2가 되겠고 n 플러스 2가 되겠고, 한 번은 1에다가 한 번은 n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 꺼내는 것은 n 플러스 2분의 1 이런 건 제곱 이런 형태에서 더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확률이 좀 4분의 1이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죠. 이건 그러면 n 플러스 2의 제곱분에다가 여기가 2n이고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된 부분이 4분의 1이다 이런 이야기. 그러면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가 좀 4를 좀 저쪽 곱하기 주니까 8n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n제곱 마이너스 4n 이런 형태로 계산해서 그럼 n값이 얼마? 4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이 바른 답이 되겠죠. 모집단에서 표본을 꺼내는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은 다행히 이게 두 개 꺼내는 거니까 이렇게 좀 꺼냈을 때 부분들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뭐 1, 3은 뭐 두 가지긴 하지만 뭐 종류 자체는 한 가지니까 이게 큰 틀에서 무엇을 꺼내는지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불편하면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에서 이게 표본평균 이렇게 좀 구해가는 절차를 밟으면 되죠. 이때는 1 끄집어내서 1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니까 3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세 군데가 표본평균이 2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다. 그 부분들에 대한 계산이다. 이런 것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16번입니다. 이산확률 변수 x가 갖는 변수값이 주어져 있고요. 확률 사이의 관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1일 때하고 마이너스일 때 또 확률의 차도 좀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는 표준편차를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게 등차수열처럼 되어 있네요. P라면 P 더하기 D, P 더하기 2D, P 더하기 3D, P 더하기 4D 이렇게 일정한 차가 있으면 이런 얘기 되겠죠. 확률의 총 합이 1이 돼야 되는데요. 이때는 뭐 등차수니까 가운데 거 5배의 P 더하기 2D 이런 부분들이 1 되는 거니까 P 더하기 2D는 5분의 1이다 라는 관계식을 하나 이끌어내면 되겠습니다. 1일 때하고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하고 마이너스 1일 때 등차수니까 뭐 얼마 차이 나는 거죠? 3D 차이 나는 거죠. 3D 이 부분들이 이제 25분의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t값은 25분의 2입니다 라고 해서 공차를좀 제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p값은 그럼 얼마인가요? 25분의 5에서 25분의 4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p값은 또 25분의 1 이렇게 쳐야 되네요. 그러니까 좀 다시 쓰게 되면 25분의 1, 3, 5, 7, 9 이렇게 처리 되는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변수되어 있을 때 이런 형태로 해서 표를 좀 완성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 이거 좀 다 구해야 되는데요. 평균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겠죠. 25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7, 18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야 되겠습니다. 오, 이렇게 쳐니까 25분의 2 남고 20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그러면 5, 4, 20, 5, 25에서 5분의 4입니다 라고 우선적으로 좀 평균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곱의 평균 25분의 4, 그 다음에 1, 3 처리되면 있고, 그 다음에 1, 7이죠. 또 여기 또 제곱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 9, 36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36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야 되겠습니다. 40에다가 50 이렇게 좀 깔끔하게 됐네요. 다행이죠. 이제 분산할 점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데 약분을 할까 말까요? 그럼 안 하는 게 좋겠는데요. 50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요건 이제 제곱해서 빼야 되니까 16 이렇게 좀 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럼 25분의 그럼 얼마인가요? 34 이렇게 해서 계산되나요? 해서 결과물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에서 변수 변화까지 시그마 5x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요. 요거는 5배 시그마 x 이렇게 좀 물어본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이제 루트를 씌워야 되는 거니까 루트 25분의 34 이렇게 처리해서 이게 좀 약분에 소거되니까 루트 34입니다 라고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 연산 이쁘게 도와주는 변수 변화이네요. 루트 34 됐죠? 주어진 부분들이 이제 표를 역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확률을 직접 구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식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구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뭐 등차수열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니까 조금 이제 뭐 당황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브릿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어느 카페에서 판매하는 아메리카노 한 잔은 표준 편차가 24인 종류표를 따른다고 합니다. 64잔을 추출해 가지고 표본 평균을 좀 열심히 구한 거죠. 이렇게 됐을 때 95% 신뢰 구간을 좀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신뢰 구간에 해당하는 식 우리가 이제 x바 더하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부분들, x바 물론 조금 빼기죠.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부분들이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해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116 가르쳐 줬으니까요. 이 부분만 잘 계산하면 되겠죠. 99% 1.96 처리하게 되어 있고 64잔 8분의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24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이게 좀 약분은 3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116에다가 36, 18, 그 다음에 39, 27, 28, 313, 5.88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쪽 계산이
1, 2, 1.88 이런 형태로 오른쪽 값이 계산되는 부분들이니까 1번 바른 답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 안 맞춰봐도 되겠죠. 한쪽만 좀 이렇게 정확하게 잘 맞으면 아무래도 맞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실내 구간과 관련돼 있다면 역시 실내 구간 구해가는 요 시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잘 학습해서 자연스럽게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한 편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변을 따라서 점피가 움직이겠습니다. 주사를 던져서 6의 약수 1, 2, 3, 6 3분의 1 확률이죠. 3분의 1 확률로는 시계반이 도는 방향으로 이만큼 6의 약수의 눈이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3만큼 움직여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 확률 형태로 아닌 부분들이 많이 움직이니까요. 많이 움직이는 걸 기준으로 좀 하면 되겠죠. P에서 시행을 좀 9번 반복하겠는데요. 다시 되돌아온다라고 되어 있네요. 와우. 그렇군요. 되돌아온다. 일단은 그러면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조사하게 되면 X번 나왔다고 치면 3X 움직이고 9-X에 대해서는 반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죠. 2에다가 5X-68 이렇게 좀 움직여가는 건데 3칸씩 움직이는데 9번이면 상부 27 27번까지 좀 돼야 되나요? 반대 방향은 2칸이니까 2, 9, 18, -18까지 요 사이에서 좀 이제 나오는 부분을 찾아가야 되는데 A에서 출발해서 다시 A로 되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4칸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4의 배수 계통을 좀 생각해야 되니까 얼마부터 하나가 24, 그 다음에 20 이런 부분을 좀 찾아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5로 좀 나눠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안 되겠고, 그 다음에는 16, 12가 좀 되는 것 같죠. 그럼 이제 이때 X값은 30에 6 이렇게 해서 X값 6번 나오면 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는 8, 4 이게 좀 다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 -4 -8이 좀 되는 거죠. -8 이렇게 되면 10이 되는 거니까 X값이 2 이런 형태로 해서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2 6대서 안 되겠고 -16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죠. 그럼 뭐 이제 전체적으로 뭐 두 가지 부분들을 찾아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번 중에서 6번 나와야 되겠다. 3분의 1이 6번 나와야 되겠고, 그러면 3분의 2가 3번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9번 중에서 2번 나와야 되겠다. 3분의 1이 2번 나오고 3분의 2가 그럼 7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의 9제곱 처리하면 되겠고요. 9, 8, 7, 3, 2 그러면 3, 4 아닌가요? 3, 4, 7에다가 2의 세제곱 8 이렇게 좀 남는 부분 되겠고, 이거 2의 세제곱 써야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9, 2 그러면 9 8인데 요건 뭐 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여기는 2의 7제곱 이런 형태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3이 하나 있으니까 3을 이렇게 좀 소거를 하고요. 그러면 3의 8제곱 처리되겠고, 여기를 좀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와우. 계산을 좀 해야 되나요? 뭐 일단은 좀 이 공통 부분들 안 돼요. 2가 3에다가 4, 5, 2의 5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2의 4제곱? 문제는 2의 4제곱하고 관련있게 해야 되겠군요. 2의 4제곱을 공통 끄집어내면 2 남고, 그러면 1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여기 그러면은 얼마가 남은 거예요? 2의 4제곱 3, 4제곱 그러면 또 8 이렇게 남은 거예요? 되겠습니까? 4, 8, 32에 3 이렇게 처리니까 그러면가요? 96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좀 처리한 이유가 문제에서 나중에 그냥 답하고 연관성인 거죠. 이렇게 내제곱 부분들 이제 이렇게 소거하고 나면 이제 K값을 구해가는 형태니까, 요게 이제 9의 4제곱이고 2의 4제곱 처리되는 거니까 K값은 14 더하기 96 이렇게 좀 계산해가면 되겠죠. 이렇게 연산하고 좀 맞춰서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K값은 110입니다. 4번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뒤는 이제 뭐 독립시행 형태의 연산이니까요. 뭐 문제에 맞춰서 연산해 가면 되는 건데, 처음 부분들에 이렇게 3분의 1 확률, 3분의 1 확률에서 나오는 변화하는 게 좀 다르죠. 일단 이제 많이 움직이는 걸 기준으로 해서 요게 이제 몇 번 나왔을 때 이렇게 이제 움직인 뒤에 칸수 부분들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조사해서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찾아내는 거죠. 이 부분들을 하게 되면 그에 맞춰서 연산을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앞쪽 부분에서 이렇게 언제인지를 알아내는 그 과정까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 또 다른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Y가 있습니다. 확률별도 함수가 주어져 있죠.
주어진 부분들은 이렇게 표준 편차가 좀 같다는 부분들. 그럼 그래프 모양이 똑같은 거죠. 그래프로 그리면 모양이 똑같은 형태의 모양을 그려야 되는데 똑같이 잘 그리잖아요. x라는 것은 평균이 1이고 그다음에 F는 G는 또 평균이 3이고 이런 형태를 쭉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평균에서부터 1만큼 떨어진 부분들, 이 부분들의 이때 나올 함수값을 지금 저기 A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3, 어이구, 여기 뭐 꼭대기인데요. 이건 함수값이 B 이렇게 좀 주어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G0 부분들은 이만큼 아래쪽에 이제 0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표준화를 거치게 되면 여기서부터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는 부분들에 있는 요 값은 이제 G0이 되겠고요. 여기는 또 F0은 또 어딘가요? F0은 또 0 이렇게 되는데 0인데 요거는 이제 평균에서 똑같이 떨어지는 거니까 A 값이 되겠죠. F0 부분들은 A가 되겠고 근데 요거는 표준 편차가 3이니까 3만큼 떨어져 가게 되면 와 이건 어디가요? 1, 2, 3 이쯤이었을까요? 요 부분들이랑 요거랑 요 높이가 좀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얘가 Z값이 이래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문제에서 C값이라는 것은 G0 부분들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뭐 K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냥 G0이라고 놓죠. G0 부분에서부터 여기는 F0에 해당하는 부분 A 이렇게 빼게 되면 요 부분들은 이거 음수값이 되죠. 더 큰 값, 그러니까 더 큰 값이 되는 거니까 음수값. 즉 C값은 좀 음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대소관계를 알아야 되거든요. 당연히 B값이 함수값이 제일 크겠고요. B가 제일 크겠고 그 다음엔 A, 그 다음에 C는 뭐 음수니까 제일 작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몇 번이 답이 되는가요? 3번이 답이 되는가요? B, A, C 이런 형태로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정기분포의 큰 틀, 마지막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상대적인 비교를 해가야 되는 거죠. 표준 편차 이런 부분들에서 뭐 표준화 개념이 이제 살짝 좀 떨어져 있는 건데 뭐 아니면 뭐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좀 생각해가도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대신 이제 뭐 그 부분들이 이제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떨어졌냐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내용 조금 이제 참고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모평균, 모표준편차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좀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 신뢰도 99칸, 신뢰 구간 좀 주어져 있죠. 이번에는 N 크기가 아니죠. 그래서 열심히 조회해서 99% 신뢰 구간 또 주어져 있습니다. 둘 사이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뢰 구간 자체의 식이 이렇게 x바 플러스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x바 마이너스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돼서 범위 나왔는데 오른쪽 값에서 왼쪽 값을 뺀 것은 이제 신뢰 구간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신뢰 구간은 뭐 2배의 z의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온다는 요 사실을 좀 이용해서 불일치 진행해달라 이런 얘기죠. 전부 다르게 좀 차를 좀 구해갔으니까. 좌측에 있는 B-A는 99%는 나중에 2.58 좀 써달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크기가 N 이렇게 처리가 되죠. 2배에 처리해주면 되겠고 2.58 쓰면 되겠고 100이니까 10으로 이렇게 처리해줄까요? 표준 편차는 그냥 시그마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시그마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분의 2 처리해 주겠고 여기도 2배 해 주겠고 2.58 비율 똑같이 99%죠. 99%니까 뭐 똑같이 처리해 주면 되겠고 대신 루트 n 시그마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 2.58 이렇게 좀 소거되고 시그마까지 약분되는 거니까 아이고 가볍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것도 마저 처리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게 남고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 있는 부분도 오른쪽 곱하면 되겠고 이거 이렇게 곱하기 4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때 뭐 n은 뭐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n은 가볍게 16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일단 실내 구간과 관련된 부분들은 실내 구간에 해당하는 식을 좀 세려고 되면 실내 구간 길이 부분들이죠. 이거 실내 구간에 썼네요. 실내 구간 길이 부분들은 오른쪽에서 빼가지고 이제 2배 이렇게 처리해서 좀 답을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큰 흐름 틀에서 이게 뭐 당황하지 말고요. 대신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자연스럽게 좀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담겨 있으니까 꼼꼼하게 읽고 무엇을 풀어가는지 이런 거 조금만 좀 생각해가지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21번 시작합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부터 주어져 있고요. 확률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뭐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뜻인가요? 대칭입니다 라는 뜻. 확률들 주어져 있을 때 확률 구해달라. 정리를 좀 해야 되겠군요. 쭉 이렇게 돼 있고 변수 자체가 1, 2, 3
4, 5, 6 이렇게 가면 되는가요? 너무 크게 썼나요? 1, 2, 3, 4, 5, 6 이렇게 형태로 가면 되겠습니다. 3에 대해서는 뭐 대칭입니다 라고 좀 되어 있으니까 되겠고요. 주어진 부분들 2부터 4까지 대칭 구조 형태로 되어 있는데 2부터 4까지 됐다는 얘기 한쪽만 열심히 잘하면 되는가요? 그러면 여기 뭐 이렇게 해서 뭐 18분의 5 이 정도로 딱 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0.5, 18분의 9 이렇게 쳐야 되니까 나머지 4, 6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18분의 4 이런 형태로 해서 자연스럽게 확률 계산도 되는 거죠.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2분의 5부터 4까지. 여기가 2부터 4까지였는데 2분의 5부터 4까지. 그럼 여기 조금 일부 빼는데요. 이렇게 좀 사라지게 되면 9분의 5에서 2분의 1을 빼면 18분의 10에서 9분의 18분의 여기가 18분의 1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이런 내용을 좀 살펴갈 수가 있겠습니다. 2분의 7부터 2분의 7이면은 2.5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 구해달라. 그게 지금 대칭 구조니까 여기 부분들에 대한 확률이 여기 확률이죠. 그렇게 처리되게 되면 18분의 1에다가 18분의 4를 좀 더하게 해서 답을 구해가는 부분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18분의 5 이렇게 처리되겠죠. 3번이 답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뭐 정리만 좀 잘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대칭 구조. 이게 이제 x는 3 대칭 이런 거죠. a 플러스 3 x 플러스 3인데. 좀 더 정확하게 쓰면 3 플러스 x 3 마이너스 x 이렇게 된 표현하고 fx하고 f6 마이너스 x 이게 좀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대칭에 해당하는 표현들 정확하게 좀 잘 알아서 문제풀이에 좀 적용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값들을 좀 그냥 이제 단순하게 암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표처럼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풀이 가능한 거니까요. 제가 좀 설명드린 이런 방법들을 좀 참고해 가지고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되어 있고요. 확률 별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확률들을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렇게 연산해달라 이런 얘기죠. 일단은 확률의 총합을 좀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 간격이 이거 되고 요거 a 요거 좀 잘 신경 써야 되겠군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a 이렇게 쳐야 되니까 a 돼서 확률 좀 구해갖고 다음에는 쉬운 데부터 해야 되죠. 마지막 여기 부분들을 또 2 곱하기 2분의 요게 확률이 a가 되는 거군요. 가운데 부분은 2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는 위 a 아래가 2분의 a 이렇게 되고 높이는 이렇게 있고 이 부분들이죠. 계산하게 되면 2분의 3에다가 4분의 3이 되는가요?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a 이렇게 있었죠. 이 부분을 전부 다 합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분의 8, 4분의 11a가 되는데 이게 이제 확률이 이렇게 되니까 a 값이 11분의 4입니다 라고 a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문제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확률도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를 돼서 이렇게 확률들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원래 확률이 a였는데 a에다가 이렇게 되면 4분의 1 a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요 부분 넓이가 아까 a 이렇게 나왔었죠. a에 이렇게 되면 이제 닮음 형태에서 4분의 1인데 여기 또 6배를 하네요. 6 이렇게 처리해주면 2분의 3a다 이렇게 돼서 이제 좌변 결과 나온 거죠. b는 어딘지 모르는데 b가 그래도 대략 좀 알 수가 있겠죠. 1하고 여기 사이 어딘가에 b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a 되는데 2분의 3a가 되니까 더 커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요렇게 빗금 쳐가지고 좀 이제 살펴보게 되면 요렇게 빗금 쳐서 좌표를 좀 살펴보게 되면 여기 좌표가 1이고 여기가 b 이렇게 되는데 요 넓이 자체가 2분의 1a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와, 그러면 여기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제 직선의 방정식까지 가야 되나요? x 값이 1 변할 때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y절편 a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b를 대입해 주니까 a 빼기 2분의 ab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넓이가 그럼 어떻게 되나요? a 빼기 2분의 ab 그 다음에 또 여기 뒤쪽에 또 2 지금 이쪽 넓이 위로 건 거 여기 또 구해야 되죠. 그럼 2분의 a가 또 있어야 되겠고 어렵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1-b가 되네요. 와, 그런가요? 좀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그러면 4분의가 좀 처리되겠군요. a도 공통 나오는데요. a 공통 나오고 4분의 3이었나요? 4분의 3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군요. 1 마이너스 b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 근데 이거 이제 계산한 넓이 자체가 2분의 1 a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소거 되는 거군요. 그러면 2는 부호를 좀 바꿀까요? 그럼 이제 b-1, b-3 이렇게 처리해서 연산해 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3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런 형태에서 b 값을 구하면 와, 이건 인수분해 안 되는 거예요? 와,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면 2 더하기 2 빼기가 돼야 되겠죠. 4 마이너스 1, 3 이렇게 처리해서 값을 구해가야 되는 내용 같습니다. 뭘 구하라고 했나요? 11AB 11에다가 A값 어디 구해놨는데 A값 11분의 4 11분의 4 처리되고 B값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서 4에 2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2번이 바른 답이 되는 거예요? 와우. 화려한 연산이네요. 모양 자체도 뭐 좀 모양 자체가 이쁘지 않았더니 역시 연산도 좀 불편하군요.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확률의 총합이 1입니다라고 풀어간 거니까 뭐 충분히 납득이 가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의 확률들 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센스 있게 대처해야 되죠. 이렇게 나중에 나온 부분들이. 그 다음에 여기 B보다 크다 되는데 이 B 부분들의 위치가 센스 있게 대처해서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그때 이제 필요한 부분들의 확률이 얼마인지 이 부분들 그건 이제 그에 맞춰서 연산한 거니까 중간에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구해가는 이런 절차도 좀 단계에 있어서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집중력을 발휘하고 연습장에서 좀 메모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건 23번입니다. 1부터 n까지 제한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n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낼 때 가장 큰 수를 확률별수 x라고 하겠다. 기대값을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를 쓰게 만들어가면 되겠죠. 가장 1, 2, 3까지 할 때 3부터 생기죠. 3, 4에서부터 제곱해서 나중에 뭐 n까지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n개에서 3개의 카드를 이렇게 꺼내는 가지수가 좀 되겠고요. 요거는 뭐 당연히 3을 좀 끄집어내고 2 컨비네이션 2가 되겠죠. 요건 이제 1, 2, 3, 4 이렇게 돼서 4를 꺼내고 3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거니까 3 컨비네이션이 이런 형태로 해서 그냥 과정을 좀 이렇게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n-1 컨비네이션이 이런 형태로 해서 얻어져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n 컨비네이션이 n 플러스 n이 2부터 써야 되는데 n부터 썼네요. 2 컨비네이션이 3 컨비네이션이 4 컨비네이션이 해서 쭉 간 거죠. 요게 이제 앞에 숫자가 이제 커져가는 이런 부분들이라면 이제 파스칼 삼각형 이런 부분들하고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합한 거니까 다음 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절이 되가는 부분들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숫자 부분이 n 플러스 마지막에 끝나는 게 여기서 n-1에서 끝나서 n 이거 그럼 n이죠. 이게 좀 어렵네요. 이거 하나하나 좀 다 점검해서 n 컨비네이션 숫자가 하나 커지니까 3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분자 총합이고 분모 이렇게 되는 거니까 확률 총합이 1이다. 이렇게 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기대값을 좀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데 기대값을 구해가려면 이것도 이렇게 좀 곱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이디어가 필요한 건데 일단 근데 여기 지금 구해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1 더하기 x의 제곱 1 더하기 x의 세제곱에서부터 1 더하기 x의 n-1제곱 이 부분에서 x제곱의 개수 이렇게 구해가는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요 값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뭘 하려면요. 지금 이렇게 좀 이런 식의 3, 여기 4 이런 식으로 좀 곱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1 플러스 x의 세제곱 1 플러스 x의 4제곱 1 플러스 x의 5제곱 에서부터 1 플러스 x의 n제곱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우리는 좀 x 세제곱 개수를 좀 구해갈 거거든요. x 세제곱 개수 구해간다는 얘기는 3 컨비네이션 3 4 컨비네이션 3 여기서부터 쭉 해서 n 컨비네이션 3 이렇게 구해갈 건데 요게 이제 이것도 역시 뭐가 되겠습니까? 파스칼 삼각형 요 규칙을 해서 하키스 패턴을 좀 이렇게 좀 이용하게 되게 되면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4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이런 요 계산이 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 이건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요걸 좀 우리가 미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x에 지금 이렇게 세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데 미분을 하게 되면 이게 3 1 플러스 x의 제곱 여기 이제 4 1 플러스 x의 세제곱 5 1 플러스 x의 4제곱 이렇게 처리되고 마지막에서 n 1 플러스 x의 n-1제곱이 될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x 제곱 계수를 좀 이렇게 구해간다고 생각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3 곱하기 2 컨비네이션이 4 곱하기 여기 3 컨비네이션이 이런 형태가 돼서 우리가 좀 구해야 될 식등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요게 좀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쭉 해서 그러면 여기 이제 n 곱하기 n-1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쳐야 되는데 요 식을 이렇게 미분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3 곱하기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4 이렇게 처리 되게 돼요. 이게 이제 x제곱이 계수가 돼서 요 문제의 답이 이렇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이렇게 확률 변수하고 확률을 이제 곱하기 하는 그런 값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 나누기 하는 부분만 좀 신경 써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n 컨비네이션 3분의 지금 여기 나온 부분이죠. 3 곱하기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4 요게 이제 기대값이다. 라고 점에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n-1, n-2 3팩 나눈 것은 여기 3팩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요. 3 곱하기 4팩 나누게 해주면 되겠고 n 플러스 1, n-1, n-2 이렇게 좀 곱하기 해준 거죠. 이게 이제 교묘하게 이렇게 하나 둘 셋 소거가 되고 약분 나오게 되면 여기 좀 4가 하나 좀 남는 거라서 4분의 3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좀 구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4분의 3에 n 플러스 1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n 플러스 1 이렇게 쳐서 1번이 바른 답입니다 하고 풀어드렸는데요. 어렵죠? 참 이렇게까지 이런 걸 좀 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은 좀 신경 써서 알아야 될 항목들, 그리고 우리가 이항계수, 뭐 파스칼 삼각형, 그래서 너들은 이런 정보들 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식을 어떻게 변해 가는지까지. 일단은 주어진 부분들 확률 표 만들어가는 부분이 우선 가장 기본은 좀 돼 있어야 되겠고요. 표 만들어서 나온 이 분자 계산 부분이 파스칼 삼각형에서 확률 총합하고 딱 연관성이 있겠다. 근데 요 계산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x제곱의 계수를 구해가는 거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는 식이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변수하고 이렇게 곱하기 했을 때 나온 식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뭐죠? 조합의 이론을 해서 식 변형을 통해서 좀 풀 수도 있는데 뜻파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주어진 식에서 x 세제곱 부분들의 계수가 돼서 이런 부분 식 형태가 이렇게 써져가는 건데 원래 이제 이렇게 써져간 거겠죠. 여기 세제곱 부분들 이걸 좀 미분해서 나온 요 식 부분들이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또 이렇게 미분해서 나온 요 계수라고 연결시키는 거죠. 이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엄청난 아이디어죠. 이런 아이디어를 좀 이용해서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 까탈스럽죠. 연습장에다 메모하고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노력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학습을 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까탈스러우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4번 영생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분포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보기 싫은 숫자들이 구성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일단은 뭐 가장 기본 확률의 총합 a 더하기 b는 8분의 3 이건 뭐 가볍게 얻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변수가 이래 가지고 어디 계산하겠습니까? 나중에 뭐 분산까지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10배를 하게 되게 되면 11점 이렇게 되고 10x 빼기 0.2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런 건 뭐 변수 y라고 해서요. y라는 것을 좀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1, 2, 3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1.2에서 빼고 2.2에서 빼고 3.2에서 이런 부분 형태로 보면 되죠. 그럼 이곳의 확률이 A, B 8분의 5 이렇게 처리 되겠고 대신 expectation y 이렇게 처리해주면 10배 2.72에서 또 2를 빼니까 2.5 이렇게 처리 되겠죠. 2분의 5 이런 형태 좀 나온 식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연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또 열심히 좀 곱하기 여기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2b 더하기 8분의 15 이렇게 계산해 준 결과 그러면 이제 2분의 5가 돼야 되겠죠. 2분의 5 이렇게 처리해서 관계식 a 더하기 2b는 8분의 25 이렇게 8분의 5 되겠죠. 그럼 맨 처음에 아까 a 더하기 b는 8분의 3 이렇게 나온 부분들하고 연관시켜서 빼기 하게 되면 8분의 2 이렇게 쳐야 되나요? 8분의 2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a 값은 8분의 1 이렇게 계산해 되나요? 되죠? 이렇게 좀 처리.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처리해 갈 수 있겠습니다. expectation y 값이 아까 이제 2분의 5 이렇게 좀 계산된 거고 y 제곱 부분들 좀 계산해 가면 되겠죠? 그럼 8분의 처리해서 1 되겠고 제곱 변수니까 4, 2, 8 되겠고 9, 45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와, 그럼 8분의 얼마가 되는가요? 53에 54 이렇게 쳐야 되겠죠? 해서 그럼 이제 분산 구해갈 수 있는가요? 와, y 제곱 이런 분산을 할 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변수 변환이 일단 이거부터 구하면 되죠. 그럼 이제 8분의 54에서
그러니까 좀 제곱을 하니까 4분의 25를 좀 빼야 되겠죠. 그럼 8분의 50을 빼는 거니까 8분의 4 이렇게 쳐서 2분의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바리안스 x를 좀 구해가는 거가 풀이의 키포인트죠. 바리안스 x를 구하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x, y 사이 관계식이 어디 있었나요? 이게 관계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x를 구하게 되면 뭐 니양식이고 10분의가 되는데 10분의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변수 변환을 계속 가다 보면 이게 이제 바리안스 y 형태로 보게 되면 10분의 1 뭐 y 더하기 0.2 뭐 이렇게 처리가 돼 있었는데 이건 뭐 그냥 100분의 1 바리안스 y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주어진 부분들 100으로 나눠서 200분의 1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주관식 문제네요. 200분의 1 이렇게 좀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 주어진 부분들 이렇게 변수 변환의 의미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변수 변환식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0.12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연산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수 변환을 통해서 연산해서 그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문제에 담겨 있는 뜻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나요? 변수 변환해 가는 과정 스스로 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평상시에 주어져 있던 부분들의 그 의미 이런 것들도 가끔 한번 좀 생각하면서 학습해 달라 이런 취지가 담겨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철저히 공부를 해 가야 되겠습니다. 자, 24번 영생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 우리가 스스로 좀 결정해서 해야 될 그런 요소가 담겨 있어서 조금 까탈스러웠는데 이번에 메모해가면서 좀 학습 잘해서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 신경 써서 풀어야 될 문항들 많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연산도 좀 길어지는 그런 패턴들의 문제들이라서 쉽지 않은 시험인데 제가 좀 설명드린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영생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